자, 삼각함수의 종착역은 도형의 활용입니다. 도형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왔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형의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 D가 되는 것은 변의 길이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A sin 세타, A 코사인 세타, A 탄젠트 세타. 자, 얘분의 얘가 코사인이니까 얘분의 얘는 코사인분의 1이에요.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A를 곱하니까 당연히 200 나오는 거야.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얘분의 얘가 사인이었으니까 얘분의 A는 사인분의 1. 당연히 거기다 A를 곱했으니까 A 사인분의 1. 이 변의 길이를 또는 시컨트가 코시컨트가 되고 시컨트가 되겠죠. 기본이고. 두 번째, 넓이와 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됐으면 그 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근데 그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리고 또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뜻인데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끼인 값이에요. 그것 외에 나머지 것들 중에 그나마 미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놈은 이 친구를 또 미적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내적을 가지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도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다 같은 도형은 아닙니다. 도형 중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형들이 있는데 그 도형들은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굉장히 예쁜 도형이, 중요한 도형이 지나갔는데 그냥 똑같은 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쌤 아들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3살짜리 아들 옆에 B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B가 딱 지나가고 있어. 3살짜리 아들은 그냥 걔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내가 봤다라면, 그 광경을 여러분이 봤다라면, 야! 쟤는 제 옆에 제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있어. 어떡해! 저기 안 돼! 빨리 사인이라도 받아야 돼! 빨리 악수라도 한번 해!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표현을 진짜 하고 있겠죠. 나는 너희들이 이 도형을 봤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 이 도형을 보자마자 야! 와우! 인기 스타야! 라는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 삼각대 도형이 있는데 바로 3대 4대 5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얘 유명한 거 우리 알아요. 얘가 유명한 거 알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나도 B2S B가 유명한 거 아는 정도로. 근데 내가 내가 B를 인지하는 거랑 너희들이 인지하는 거랑 차원이 같을까? 완전 다르겠지. 나는 소리는 안 지를 것 같아. 여러분 100% 소리 지르겠죠. 사진 글쎄 필요하면 찍을 것 같고 아니면 안 찍을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3대 4대 5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BTS에 들어있는 그 멤버들의 생일, 사는 곳, 적어도 사는 곳은 알 거야. 아, 모르니? 모르니? 아니, 그 진짜 사는 거 말고 고향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광준동 하나 있지 않나? 이름이 갑자기 기회가 나네. 누구지? 아, 그렇지, 제이호. 아, 알아, 다 제이호. 그렇지. 그 친구 광주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생일도 알 것이고, 데뷔일, 데뷔 앨범, 현재 지금 다 알아요. 3대 4대 5 안다 이거예요. 3대 4대 5에서 대해서 무엇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딱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그냥이.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삼각형들 중에 예쁜 삼각형은 3대 4대 5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삼각형은요, 근데 그냥 별로예요.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림이 그렇게 예쁘게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야. 3대 4대 5는 굉장히 예쁜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이 친구의 4저번의 반지름을. 얼마? 1. 네, 1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당연히 이 친구의 크기가 2배로 커지면 6대 8대 10이 되면 4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기본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했을 때 이거 그때마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마다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워서 푸는 거라고. 이런 것들. 하나 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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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아이가 있죠. 이런 도형들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모양의 도형. 이 도형은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 유명한지 안다니까요. 아는 것과 완전히 이해해서 쓰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야.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삼각형 3개가 모두 다 무엇이다? 닮음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첫 번째 현상, 모든 B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A이면 여기가 AR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AR의 제곱이에요. 다시 얘 대 얘가 1대 R이죠? 짧은 거 대 중간 것이 1대 R. 여기서도 짧은 거 대 중간 것이 1대 R. 오케이? 여기도 짧은 거 대 중간 것이 1대 R. 되니? 그냥 짧은 거 대 중간 것이 1대 R. 짧은 거 대 중간 거 1대 R. 짧은 거 대 중간 거 1대 R.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뭐 4, 여기가 8이다.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어디에 변의 길이를 그냥 눈으로 찍어야 되냐면 여기를 10秒 바로 찍어야 되냐. 바로 보자마자 가야 돼. 닮음 쓰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보자마자 오빠! 그 달라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달라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까 뭘 할까 고민하는 거야. 되었니?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 이 도형이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올까? 첫 번째 원, 두 번째 기울기. 첫 번째가 기울기죠, 사실. y는 뭐 ex 플러스 블라블라 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막 나왔다고 합시다. 막 뭐가 있어요, 이렇게. y는 ex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있어요. 좌표 표면은요 항상 직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의 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해되니? 네. 그때 만약에 뭐 y 절편을 내가 알고 있거나 뭘 알고 있어. y 절편이 뭐 표현이 됐어. 뭐 뭐라고 할까요? FA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너무 그런가? 그냥 K라고 할까? y 절편이 뭐 K는 2K 표현됐습니다. 나머지 한번 그대로 가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2K네. 근데 너의 기울기가 얼마니? 2네. 기울기의 2라는 것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변의 길이의 B를 알려주는 거야. 1대 2대 루트 5입니다를 알려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가 2K.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K가 되고 여기는 몇 K가 되고 루트 뭐 필요하면 씁니다. 5K가 되는 거고. 됐니?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대2 대 루트 5라고요. 1대2 대 루트 5.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5분의 K.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2K.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냥 비율 관계만 가지고 다 구해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도형이에요 지금? 이 도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도형에서. 비율 관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뭐 여기 눈에 보이면 바로 좋지 않겠습니까? 루트 5분의 K, 루트 5분의 2K 몇 배 됐으니까 2배 됐으니까 얘도 2배 돼야 되고 뭐 얼마든지 됐었어요? 자 또 하나. 나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인기 스타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도형도 오지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직각인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닮음이에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여기서도 마찬가지 닮음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A, 여기가 B이면 여기는 AK, 여기는 BK. 이렇게 닮음을 써서 A 대 B는 A 대 B이다.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예쁘게 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각삼각형.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직선하고 원 사이의 관계 등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원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애들이야. 자, 이 친구는 다시 말할게요. 같은 도형이 아닙니다. 급이 달라, 급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도형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실제로 매우 많이 활용되는 친구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넓이 부분 한 번 더, 이런 것도 팁이 되겠죠? 원점을 한 점으로 갖고 있는 도형의 넓이는 좌표를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절반하시면 돼요.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뺀 다음에 그것을 절반하시면 됩니다. 헤론의 공식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쓰지 못하게 막 막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나쁠 건 없겠죠. 여기 나와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모의고사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사인 법칙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지는 코사인 법칙이 됐건 사인 법칙이 됐건 언제 사인 법칙을 씁니까? 언제 코사인 법칙을 씁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건 없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는 건데 그걸 정의를 내려버리면 안 돼. 모의고사는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정의 내려보면 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사인 법칙을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자, 도형을 볼 때에는 이렇게 보는 거야. 삼각형을 어차피 주로 볼 건데 삼각형에는 6개의 요소, 6요소가 있습니다. 6요소. 각 3개, 변 3개. 각 3개, 변 3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무조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3개의 요소를 알아. 나머지 3개, 사인 법칙이 됐건 코사인 법칙이 됐건 난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선생님,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어도 삼각형은 유한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구할 수 있어. 그냥 6요소 중에 이것만 명심해. 3개를 알면, 그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괜찮아. 3개를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 선생님, 각 3개를 알면 필요 없잖아요? 각 3개를 알면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게 아니라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다 아는 거야. 알겠니? 그것만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 법칙을 정의를 내리자면 사인 법칙은 변의 비하고 각의 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변의 비를 각의 비로 바꿀 수 있고 각의 비를 변의 비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노골적으로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다. 두 변과 끼인각이 나오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얘를 알면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도 다 구할 수 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6개 중에 하나, 둘, 셋을 알면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됐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페이지는 한 번 더 보낼게요. 도형 문제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
문제 스타일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역사들 때문에 도형 문제를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기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하예요. 기하는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때 1단원 배우고 2단원 기하, 3단원 대수, 4단원 기하 지그재그로 핑퐁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좀 넘어갑니다. 1학기 때 대수를 배웁니다. 함수, 방정식, 식에 대해서 배워요. 2학기 때는 확통하고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배워요. 경우의 수 배우고요. 또 통계를 배우고요. 또 이제 도형에 대해서 배워요. 1학기 나눠서 그렇게 보다가 3학년 2학기 때 기하를 마지막으로 접하고 그 다음 언제 기하를 접하냐? 없어요. 마지막에서 3학년 2학기가 없습니다. 순수 기하는 없습니다. 그 뒤로이 원래 방정식은 배웠지만 그거는 해석 기하야. 그게 기하가 아니야. 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하 없어요. 날라갔어요. 도형은 그래프는 준 해석 기하, 준 기하이지 기하가 아니에요. 기하는 안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순수 기하 형태로 가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수식으로 풀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긴 공백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하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기하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단원은 기억납니까? 3학년 때는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하 문제는 일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형 그 방정식 푸는 것들은 일단 보자마자 뭘 하더라도 그냥 인수분해도 해보고 완전정식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봐. 근데 기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크게 없어요. 2차 방식, 3차 방식처럼 그 기준이 되는 애들은 크게 없다고요. 그렇죠? 아니요.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기하 문제의 기본은 원과 삼각형이야. 그냥 무조건. 사각형도 쪼개면 다 삼각형이야. 기하는 무조건 원하고 삼각형이에요. 원하고 삼각형. 그럼 원의 성질 몇 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만 익히시면 되고 많이 안 나와요. 정말로. 삼각형 중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삼각형들 몇 가지 성질만 알고 있으면 돼.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외심이 뭔지, 내심이 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돼. 문제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 됐니? 그리고 두 번째, 그때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사인 법칙을 배웠고 코사인 법칙을 배웠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들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 늘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형을 보는 방법들만 연습하면 돼. 기술적으로 습득을 했으니까. 도형을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7-1번 간단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 대충 그래야 삼각형 그냥 상관없어. 내가 아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칠게. 뭘 알죠? 각 A 알아요. 각 B도 알아요. A, B도 압니다. 6 요소 중에 3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우리는 나머지 변들, 나머지 각들 100%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는 거예요. 그래 뭘 구했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했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하는 것은 사인 법칙이 유일하니까. 야, 무조건 얘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어떻게 구하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2R이 되니까 내가 구할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라 사인 A, A 또는 사인 B, B 등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어디를 구하는 게 가장 좋겠니? 여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을 구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니? 네. 그치?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이제 확실해졌다고. 나의 목표는 각 C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각 C를 아는 것은, 자 봐, 각 C를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C를 안다? 얘는 C가 몇 도인지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사인 C, 코사인 C, 탄젠트 C를 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알면 나는 각 C를 아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두 변과 두 개의 각하고 C가 있으면 도대체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각을 두 개 알고 있잖아요? 이 각은 그럼 뭐예요? 하이에서 뭘 빼면 돼요? A하고 B를 더한 것을 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자, 내가 방법만 알려줄 거야. 너희들 다시 풀어야 돼. 자, 기본적으로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도형의 성질 나올 때마다 볼게요.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원주각이라고 해서 원주각. 자, 그림은 너희들 다시 이쁘게 그려줘. 원주각
원주각이 뭡니까? 요각. 원주 위에 있는 두 점과 그 외의 호에서 하나의 점들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원주가 서로 뭐하다? 원주각 서로 같은 거 알고 있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보자. A, B, C, A, B, D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색깔 칠해볼게. 나 A, B 알아. 45도 이 각 B 알아. C도 알아. C를 알면 누구도 알아? 나는 D도 알아.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몇 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각도 알고 있고, 이 각도 알고 있고, 이 변도 알고 있어. 몇 개 알고 있어, 지금? 3개. 3요소 아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런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라고. AD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삼각형에서. 이해되니?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는 그냥 경험적으로 이제 얘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해. 계속해서 뭐 몇 개 가봐요.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6요소 중에 3개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이제 나머지 난 이변도 구할 수 있고 이변도 구할 수도 있고 이 각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보시면 더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의 B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B를 알려주는 거야. B. 저 아이를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싹 나누면 여기 1이 되고 여기 루트 3이 되고 2가 되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온 거죠. 1대 루트 3대 2라는 거. 근데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랑 똑같아요?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의 B를 아는 거고 세 변의 길이의 B를 아는 것은 나는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것과 똑같은 효과. 나는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것과 똑같은 효과. 그러면 3요소를 다 알고 있어. 나머지 내가 필요하다면 이 각들을 다 구할 수 있어. 되니? 뭘 써야 될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별건 없고요. 이것과 지금 접선이기 때문에 이 각이 같다는 게 먼저 눈에 확 들어오고요. 지금 삼각형 예뻐요, 안 예뻐요? 삼각형 이쁘니 안 예쁘니?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예쁜 거 아닌가? 엄청 뽀짝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나 이 문제 아직 안 풀어봤거든요. 3대 4대 5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아니면 말고요. 자, A, B, 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 5라고 하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근데 나는 의심했어 지금이. 몇 대 몇 대 몇인 것처럼 의심했어? 3대 4대 5가 아닌 거 의심했어. 그러면 3대 4, 3, 4, 5이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잖아. 3배 됐잖아. 5면 우리 3대 4대 5, 3배나 커졌네. 그 변의 길이가 9, 12, 15가 되겠지. 여기 9 아니야? 여기 12 아니야? 맞는지 확인만 해보자. 여기 15 아니야? BD가 얼마 나왔어? 4 나왔으니까 여기 5 아니야 이렇게? 맞아버리네. 맞아버렸어. 어떻게 알아요? 각의 이등분선 정리.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맞아요? 맞아버렸잖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수능과 평가원에서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대 4대 5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이 안정적이에요. 5대 12대 13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숫자들이 깔끔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3대 4대 5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3대 4대 5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많아. 그래서 3대 4대 5가 아니라 다른 숫자를 넣잖아요.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삼각형이 예쁘면 특히나 수능이나 평가 문제는 3대 4대 5를 유심하고 그냥 확인하는 차원으로 봐도 된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풀어야지. 자,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외접원의 반지름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습니다.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볼까요? A 더하기 3이 되고요. 여기 A라고 잡으면 그리고 여기 4 잡혀 있는데 여기를 B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를 B가 됩니다. 그러면 됐나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B 더하기 4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데 B 더하기 3입니다. 여기까지의 길이가 B니까 되었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세우세요. 식 두 개를 만들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뭐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A 플러스 3대 A 플러스 B는 몇 대면? 4대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겠네요. 뭐 두 개 연립해서 A, B를 직접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맞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일단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것도 가능하겠다.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이 닮음인데 3, 4가 나왔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겠는데요. 여기 3이지 않습니까? 여기 4고 닮음을 이용하시면 지금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이 몇 대 몇이죠? 3대 4니까 이 변의 길이도 3대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바로 9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사인 법칙 똑같고요. 네,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BG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하나씩 보죠. 요건 얘도 하나씩 무조건 문제를 풀지 말고 방향을 잡고 가자. A, B, C, D, E의 넓이를 구하셔라는 문제예요. 자,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두 변과 E인각을 알고 있죠? 그럼 나는 6요소 중에 3요소를 알고 있으니까 나 이 변의 길이 알아요. 이 각의 크기도 압니다. 이 각의 크기도 알아요. 지금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6요소 중에 3요소를 알고 있으니까 A, C, D도 나 이 각 알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방향부터 가요. 마지막 변은 마지막 삼각형은 어때요? 6요소 중에 3요소를 알고 있죠. 세 변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어차피 이거 6요소 중에 3개 알고 있어. 이것도 3개 알고 있어. 이것도 3개 알고 있어. 표시하니까 난 여기 있는 거 다 아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넓이도 하나씩 다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헤론의 공식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면 세 변의 길을 이용해서 각 하나를 구하신 다음에 2분의 AB 사인 세타 쓰셔도 상관없겠고요. 되었습니까?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것은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보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길이 알고 있고 자, 삼각형 A, B, C에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각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이 각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ACD에서 각 C를 알면은 파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각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삼각형도 6요소 중에 몇 개를 알아요 지금? 3개를 알아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도 구할 수 있고 이 각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D의 길이 구하랬으니까 네, 할 수 있겠네요. 방향을 적절하면은 이 각의 크기를 구해서 코사인 됐건 사인 됐건 구해서 코사인을 구하면 되겠죠? 이 각을 구해내고 그
그걸 다시 코사인 정리 이용해서 얘를 구하시오. 방향 잡힙니까?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마구잡이로 문제를 풀면 뭔가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게 제대로 뭔가 문제를 풀어도 왠지 다음 문제는 못 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불안감이 들거든요. 방향 좀 잡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최근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렵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인 법칙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거야 라는 뜻이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야. 그리고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나왔습니다. OAB랑 OC 넓이의 비가 3S가 적어난 것은 양변을 12로 나누면 S1 대 S2는 4대 3이라는 뜻이야. OAB 4대 OC 여기가 4대 3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의 넓이가 4대 3이라는 것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사인의 값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은 사인 세타하고 사인 알파의 비를 알 수 있다라는 거겠고 이해되니? 네. 네, 이것의 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각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각으로 저걸 알아야 되네. BC의 길이가 2루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돼? 아,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니까 여기가 얼마다? 루트 5이다. 그럼 여기를 내가 뭐 알파라고 잡았을 때 이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여기가 4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반지름의 길이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알파가 얼마인지 우리는 뭐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알 수 있으니까 45도인가요? 그러네. 네. 그러면 딱 이게 90도 돼버리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 사인 값도 처리하기가 수월하겠는데요. 여기를 생각해서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이건 이제 아예 알파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되었나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하고 같이 나온 문제를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B의 길이가 나와있고 원위의 각 알파가 나왔으니까 이 각도 알파다 찾아볼 수가 있겠고 코사인 알파 값이 아예 나와버렸네요. 각 알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AB를 알고 있고 이제 B가 나왔는데 이걸로 처리하는 거네요. S1이 ABD 네 C, BD CBD입니다. CBD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9대 5다 라고 있네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높이의 비가 9대 5이다를 이용해야 될까요? 높이를 표현하는 것은 사인이 될 것이고 네,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뭐가 보이는 게 있진 않네요. 넓이의 비가 나왔다. 이놈의 넓이, 얘의 넓이 A, B, D, C, B, D 이쪽이면 좋겠는데 이쪽이 나왔네. 그 말은 얘다.
여기가 3대 2가 나오고 얘는 천천히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 A, D, C는 A, D, C. 네,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과제는 도형까지 한번 일단 다 줘볼게요. 한 번에 다 못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도형 파트, 수열 파트 전까지 해서 과제는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당부의 말씀을